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지금 딱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흥구석유. 야, 이제는 소재민 대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생소한 종목 갖고 와서 수익을 하도 많이 올려서 또 뭐가 있나 보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만큼, 하지만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에 따라서 주 후반부가 어떻게 바뀔지 확답할 수 없는 현 구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에서 하락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에 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요. 또 페트로머니라고 하죠. 오일머니라고 하는 건 결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이 또 카타르를 공격을 했니만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씨앗도 살짝 던져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장 지수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를 급등에 인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뭐 시장 지수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상승하다가 한번 눌림을 줄 때 국제 유가를 이유로 한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관련주 차원에서 흥구석유를 담아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가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국제 유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텐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시장 조정의 사유로서 단기 눌림을 줄 때, 이럴 때 리스크 헤지 관련주로서 흥구석유 한번 담아볼 만할 것 같아서 흥구석유 가지고 왔고요.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긴 시간 아래 구간에서 되게 지지부진 행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부터 한 11,7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게는 13,3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14,800원까지도 워낙 좀 끼이는 종목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맞아요. 11,500원 이탈하면은 그때는 1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좀 손절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흥구석유 좋은 종목 맞습니다. 자, 하지만 손절가는 꼭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11,500원 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똑같네요. 오늘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자,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카페24. 자, 오늘은 어떤 포인트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뭐 타이틀처럼 이제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3%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나 매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괴리가 조금 다소 많이 발생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카페24가 이제 주가가 잘 갈 때는 보통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빨리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막상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제 공격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GMB,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쇼핑객들에 대한 어떤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트 솔루션, 즉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제반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누적앱 다운이 이제 총 100만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거래액 평균이 연 73%씩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판 아마존처럼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부심 만큼 매출 자체에서는 충분히 탄탄한 기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AI 프로세스로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들의 어떤 클레임 건수가 이제 한 5,100건 정도가 진행됐었는데, 이 중에 절반 가량을 이제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다소 해소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 마케팅 업체, 그리고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세일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카페24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연초 수준까지도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선전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선 46,000원대를 46,000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46,000원보다 이제 45,000원대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일부 출회가 단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45,000원을 돌파했을 때부터 이제 조금 나는 조금 더 좋은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교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46,000원 돌파 이후에도 이제 충분히 상승 탄력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기술적 매도에 의한 36,000원 선 이탈 여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였습니다. 종목 모두 확인해봤고요. 또 블라인드뷰의 가장 큰 특징, 이 시간에 내일의 전략을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월수, 이 체코디오는 정말 적중률 높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또 수재민 대표 어떤 작전을 갖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오늘은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경우의 수를 파악하자. 자, 일단 월요일에는 3,300 안착 여부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착했어요. 그렇죠. 박스권 상단을 안착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 박스권 상단이 순간적인 돌파로 끝날지 아니면 순간적인 돌파로 끊어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확실하게 안착을 해서 코스피의 고점을 높일지는 사실 오늘 내일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마냥 오늘 좋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이렇게 한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잡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일단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되고 떨어졌을 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확실한 건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저녁에 나오고 내일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나오고 나면 국내 증시 목요일 날 만약에 국내 증시의 종가가 3,28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포인트 위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박스권 돌파구나 이렇게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는 제가 지난번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처럼 오늘도 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 캡처해두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막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50포인트 정도까지만 눌렸다가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은 저 눌린 구간을 기억하셔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한참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를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중소형 기술주 안에서 순환매가 다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최근에 좀 소외기간이 길었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설비 또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핫했죠. 이런 쪽 한번 다시 순환매 돌 수 있으니 집중하시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지금 꽤나 기기에 눌려있던 2차전지 안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2차전지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 안 움직였으니 그쪽 한번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눈 떠 봤더니 인플레 지표 나쁘게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1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정도까지 재차 눌림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정도 지수가 올 때까지는 일단 매수 버튼에도 손 떼고 기다리시고 시장 빠질 때 리스크 헤지 관련주인 국제유가라든지 히토류 저런 쪽에서 순환매 돌 수 있으니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반도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거든요. 만약 시장 지수 밀리면 거래량 없이 하락할 테니까 반도체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재매수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와 회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우리가 증시부터 경우의 수를 또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네요. 경우의 수 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안불망위. 뭔가 의미 좀 경계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제가 6월 달에 거한사위라는 사자성어를 소개를 드리면서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불망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편안할 때 위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기쁜 날이지 않았나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이만큼 수익이 잘 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조금 버팀목이 있었던 추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
이제 몇 배는 더 갈 것이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최초에 매수했던 원래 비중을 다시 복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뭐 제가 추천드렸던 뭐 가비아나 뭐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들도 뭐 요 근래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 종목에 그때 살 거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마련입니다. 뭐 저도 늘 그런 부분들의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는데 사람이라면 뭐 오히려 이럴 때는 또 보내줄 종목은 과감하게 보내고 또 그만큼 잊혀졌을 때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